이모, 오늘 끝내야 해요. 더는 못 미뤄요. 알았다. 근데, 이나야, 너무 겁이 난다.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이모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로이 씨니까요. 저만 믿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그 사람을 믿었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 눈빛을 그땐 못 봤을까?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모는 잘못 없어요. 미나야, 혹시 여기서 못 나가면 이모, 이제 다 준비돼 있어요. 밖에 우리 팀도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무조건 나가야 해요. 정말 고맙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살 한복을 만들며 살아온 유진이라고 합니다. 젊을 땐 화려한 무대에 오르던 디자이너였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부터는 세상이 무채색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정하고 세련된 그 사람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고 믿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지옥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점점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마시던 건강 음료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건 제 조카 미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무너뜨리던 사람의 정체를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저처럼 속지 않고 저처럼 갇히지 않으시길 바라는 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오후 작업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지는 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제 손끝은 오래된 천을 다루는 것처럼 무겁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늘 끝에 걸린 실이 자꾸 꼬이고 풀어져서 저는 몇 번이나 한숨을 삼키며 다시 천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57살의 한복 장인 유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디자이너로 불렸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로는 제 삶에 색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에서 만난 로이는 저보다 한참 어린 해외 사업가였고 뜻밖에도 다정하고 세련된 사람이라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조카 미나는 경찰로 일하며 늘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보러 와주는 몇 안 되는 가족입니다. 저는 그날 오래간만에 느낀 설렘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껍데기처럼 지낸 지난 시간들을 벗어나고 싶었고 로이가 건네는 손을 붙잡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모, 진짜 괜찮겠어요? 미나가 문득 묻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렸는지를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로이의 손을 잡고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고층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끝없이 이어진 유리창들이 제 마음까지 환히 비추는 것 같아서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하얀 벽에 제 그림을 하나 걸자 그제야 이곳도 조금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로이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줄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를 혼자 걸어가다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에 멈춰서는데 그 소리는 끝내 제게 닿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깨어나 보니 로이가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떨고 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로이는 매일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한 잔의 음료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이상한 나른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느려지고 머릿속이 자꾸만 희미해졌습니다. 말끝이 흐려질 때마다 로이는 다정하게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저는 제 몸이 점점 제 것이 아니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복천을 잡아도 그 부드러운 감촉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이가 점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걸 알면서도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짚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그 무렵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이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말도 느려졌고 저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미나는 제 팔을 꼭 붙잡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이모, 혹시 저 음료 매일 드셨어요? 응, 로이가 건강에 좋다니까. 그거 저한테 하나만 줘요. 부탁드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다시 찾아와 작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모 저거 그냥 영양제 아니에요. 안에 불법 신경억제제가 들어있어요. 이모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저 믿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작은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약을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해독제예요. 매일 조금씩 드세요. 증거는 제가 모을게요. 저는 그 작은 알약을 손에 쥔 채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제 귀에는 여전히 로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아침에 눈을 뜨자 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유리바닥에 부서지듯 흩어지는데 그 빛을 따라가려는 제 눈동자가 자꾸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둔탁하게 울리고 손끝은 실밥이 풀린 천처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로이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발밑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일어났어요? 오늘도 잘 마셔야죠. 그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그 음료를 건넸습니다. 잔을 받자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조용히 입술을 댔습니다. 한 모금 넘기자 목을 타고 차가운 액체가 내려가면서 몸이 다시 눌리는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무래도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가 제 뺨에 손을 대며 웃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워서 저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 미나가 남긴 말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마저 희미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모을게요. 그 말이 깜빡깜빡 꺼지듯 사라져서 저는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붙들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로이는 저를
거실에 앉혀두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리자 저는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 붙어 있는 스마트 패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패드를 눌러보았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감시 화면과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적힌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안을 열자 모르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보였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화면을 닫으려는데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급히 패드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뭘 보고 있었어요? 로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묻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그냥요. 그래요? 피곤하면 쉬어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요. 그가 다시 문을 닫자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벌벌 떨려서 주체할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남아있는 미약한 희망을 붙들어 보려 애썼습니다. 며칠 뒤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한 박자 늦게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모, 오늘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더 위험해져요. 밖에? 제가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미나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이모가 잡아둔 사진들도 저한테 넘겨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 나긴 할까? 끝내야죠. 이모가 다시 살려면요. 그녀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거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더 이상 저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이는 더 자주 집에 머물렀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 제 앞에 나타나 제 손을 잡고는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길어지면 저는 시선을 피하며 바늘을 들어 천을 꿰맸습니다. 하지만 바늘 끝이 자꾸만 손가락을 찔러 피가 배어 나오고 로이는 그 손을 잡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조심해요. 이젠 저 없인 안 되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이던 저는 어느새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며칠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시간이 없어요. 저쪽에서도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눈치챘다고? 보안망을 건드린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더 빨라야 해요. 저는 점점 몸이 더 무거워지고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아 저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나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 정신 차리세요. 로이 씨가 지금까지 한 짓 여기 기록돼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모가 모아둔 자료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밤 로이가 서재에 틀어박힌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유리문이 가벼운 경고음을 냈습니다. 제 가슴이 벌떡거리며 온몸이 굳었지만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스마트 패드를 눌렀습니다. 보안망이 한순간 깜빡이더니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 짧은 틈에 저는 문틈을 밀어 열고 겨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그날 밤에도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모, 제가 신호 주면 바로 나오세요. 다 준비해뒀어요. 미나야, 무서워서 숨이 막힌다. 저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거실의 불빛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 유리를 바라보며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한복천처럼 해지고 찢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을 유리에 대자 차가운 감촉이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로이가 서재에서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날카로움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바람 좀. 바람은 여기서도 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웃는 얼굴로 저를 안아오자 제 몸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손이 천천히 목덜미를 훑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그 손길을 느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천장이 낮아진 듯 답답했고 벽지는 갈라진 금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꼬았습니다. 한복천이 손 안에서 자꾸만 미끄러져서 제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이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었지만 안쪽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살을 찌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았죠? 그가 음료를 건네며 묻자 저는 손을 뻗어 받아들었습니다. 유리잔 속에서 액체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을 대려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려서 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잔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여도 결국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셔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아 저는 한 모금 넘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가자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이모, 지금이야.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저희 팀이 잠깐 보안망을 끊어놨어요. 밖으로 나오세요. 지금이에요. 증거는 제가 챙겼어요. 이모는 몸만 빠져나오면 돼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밑이 자꾸 푸석거려서 한 걸음 떼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손끝으로 문을 밀자 스마트 패드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시 눌렀을 때 갑자기 현관 쪽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로이가 서재 문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저를 덮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 좀. 바람은 여기서도 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고장난 시계처럼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자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지나쳐 문을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못 나가요. 제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문 위의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저는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오르내렸지만 애써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젖어 있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모,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저는 그 목소리를 붙잡으려 애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오자 유리는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빛이 희미하게 번져 들어왔지만 그 속에 갇힌 저는 감각이 마비된 듯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손끝을 힘껏 움켜쥐어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천천히 이불을 젖히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로이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잔이 맑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꼭 끝까지 마셔야 해요. 어제는 반만 마셨죠? 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 안에 깃든 명령을 알아챘습니다. 손끝으로 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 속 액체가 흔들리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저는 천천히 입술을 댔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로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손에서 잔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려요. 그가 서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순간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그의 목소리가 낮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네. 문 쪽 기록 확인했어요? 네, 오늘 안에 처리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 그 말이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아 제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끝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등을 돌린 사이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 미나가 준 작은 봉투를 꺼내어 치맛자락 안에 감추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저는 다시 멈춰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 앞에 선 순간 스마트 패드가 낮은 경고음을 내며 붉게 빛났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을 터치하자 보안망이 잠시 깜빡였고 저는 문틈을 조금 벌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로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미소도 없었고 차갑고 검은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문을 밀어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더 좁아진 듯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턱을 들어 올리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절대 못 나가요. 알죠? 그 말이 뼈에 스며들어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다시 거실로 돌아가자 저는 문 앞에 서서 부서질 듯한 숨을 고르며 치맛자락 안에 감춰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모, 오늘이에요.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에 의지하며 저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제 그림자가 더 이상 저 같지 않게 보였습니다. 새벽녘 집안이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천장이 낮게 내려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어 치맛자락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고 로이의 낮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시 몸을 눕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척이 코끝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순간 제 얼굴 위로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깨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게 들려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더 필요할 거예요. 마셔요. 유리잔 안의 액체가 어둑한 빛을 띠며 흔들렸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저를 서서히 잠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붙이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촉이 너무 생생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제 곁에 앉아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준비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아 저는 치맛자락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치며 이어졌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여긴 이제 당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천천히 봉투를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미나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맴돌았습니다. 이모, 지금이 아니면 기회 없어요. 오늘이에요. 꼭 나오셔야 해요. 그날 밤 로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숨을 죽이며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자 보안 패드가 붉은 빛을 띠며 깜빡였습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고 몇 번을 시도하자 마침내 잠금 장치가 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로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저는 숨이 막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그가 어두운 거실 한쪽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남아있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문을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자 저는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턱을 잡아 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못 나가요. 절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손끝으로 봉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에도 미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모,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밤이 더 깊어지자 거실의 불빛조차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죽인 채 손끝으로 봉투를 쥔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망치처럼 울려 한 박자도 늦출 틈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제 발끝을 삼키고 그 안에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한 게 뭐가 있죠? 그가 낮게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치맛자락을 비틀었습니다. 그냥 잠깐 숨 좀 쉬고 싶어서. 그의 손끝이 제 턱을 세차게 들어 올렸습니다. 숨을 쉬고 싶다고요? 그건 내가 허락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귀를 찌르자 저는 숨이 걸려 목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손끝을 떨었지만 봉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어요. 당신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말에 온몸이 굳어가는 동안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모,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저는 봉투를 쥔 채로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감춰둔 해독제의 알약이 손바닥 위에 차갑게 얹혀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 알약을 입안에 넣자 로이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다가오려는 순간 저는 온몸을 떨며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해독제가 너무 뜨겁게 느껴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손끝을 치맛자락에 꽉 쥔 채 버텼습니다.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 집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키자 목이 아플 정도로 뜨거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해독제를 삼킨 후 몸 안에서부터 작은 불씨가 일어난 듯 손끝이 저릿했고 그 열기가 팔과 어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치맛자락을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로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 서려있던 자신감이 서서히 금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 마신 거예요? 그가 걸음을 재촉해 다가오려 하자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가 잔뜩 일그러진 표정으로 제 앞까지 다가오더니 제 팔을 세차게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대답해요. 그의 손가락이 파고들자 손목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그 음료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빠른 발소리가 거실로 달려 들어왔고 미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로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틈을 타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나가 제 쪽으로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힘껏 이끌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이모, 서둘러요. 로이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지만 저는 미나의 손을 놓지 않고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갈라지고 뒤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패드가 마지막 경고음을 울리며 빨갛게 깜빡였고 현관문이 마침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을 느끼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나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나온 순간 발밑이 가벼워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로이가 서서 무너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작아지고 문이 닫히자 안에서 무언가 잠기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등 뒤로 한동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어지럽혔습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귀가 멍해져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제 팔을 붙잡은 채 쉼터 안으로 이끌어주자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로이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고 손끝에 남아있는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살피며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상 확보했습니다. 증거도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 안전합니다. 그녀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 동안 저는 그저 고요히 앉아 제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봉투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꼭 쥐고 있던 시간이 길었는지 손바닥이 붉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조금 후 경찰관들이 쉼터 안으로 들어와 미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아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쉼터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엉켜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아직도 어두운 새벽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자 손끝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쌓인 작업대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가위를 들어 천 위에 올려놓자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이내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천을 자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어쩐지 가슴속이 조금은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을 곱게 접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 끝이 다시 천위를 가르고 지나가며 거칠었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낮게 울리던 종소리에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혹시 한복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옷을 말씀해 주세요. 손님이 천들을 살피며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새로 꺼낸 무늬의 천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위에 햇살이 내려앉아 은은한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결을 따라 천 위에 바늘을 꽂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